형사소송법 9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자백의 보강법칙입니다. 순서는요. 자백의 보강법칙에 의의,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보강 증거의 요구, 보강 증거의 자격, 공범자의 자백으로 보강이 가능한지 여부, 보강 증거의 범위, 보강 증거의 증명력, 자백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를 보시면요.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하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7항에서도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보강법칙을 인정하는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우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보강법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며 타선적인 인간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한 자백은 높은 신용성을 가지며 따라서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백이라 하여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며 자백이 허위일 때는 오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보다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벼운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 심리의 복합적 구조는 영웅심리나 의리 또는 대가를 얻기 위해 허위로 자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보강법칙은 불충분한 증거에 의한 유죄 판결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장책이 될 것입니다. 자백 편중에 의한 인권 침해의 방지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함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므로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서 차지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여 자백 채취 과정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외에 자백의 증거 가치를 제한하는 것도 자백 편중의 경영에 제동을 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 편중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도 보강법칙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의 증거 가치에 대한 평가는 증거법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자백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던 규문 절차에서 형사소송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륙의 형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해 영미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며 헌법 제12조 7항의 정식 재판이란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사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직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인 이상 공판 절차에 있어 또는 물론이고 약식명령 절차에 있어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됩니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는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자의 자백이 있습니다. 보강 증거에 의해 증명력을 보강을 요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증언이나 참고인의 진술에는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란 반드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자백이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이외의 사인에 대하여 한 자백도 포함이 됩니다. 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서나 일기장, 수첩, 비망록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은 보강 증거가 있다 하여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강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백의 증명력도 긍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백의 신용성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 부인하거나 원심에서 자백하였으나 상소심에서 부인하는 경우 또는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백의 신용성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지지만 그 판단은 객관적 합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긍정설은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로서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보강법칙의 근거인 자백강요와 오판의 위험이라는 점에서 공범자의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범자 중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였을 때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자의 자백을 공범자 자신의 자백과 다른 공범자에 대한 진술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설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하여는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정설도 있습니다. 부정설은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범자의 자백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백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쉽게 신용을 얻을 수 없음에 반해 공범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가능하고 법관의 증거평가의 심증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자백한 공범자가 무죄로 되는 것은 보강 법칙의 당연한 결론이며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로 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에 의한 심증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강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보강 증거 불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강 증거의 대상은 자백한 범죄의 객관적 구속요건 사실에 한해서만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나 구속요건 이외의 사실인 처벌조건, 전과, 확정 판결의 존부 등은 범죄 사실이 아니므로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재의 경우 여러 개의 죄이므로 개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포괄 일죄의 경우 개별적인 행위가 구속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보강 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법칙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 증거는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피고인의 공판정 외에서의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서면,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자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 수첩 메모, 피고인의 범행 장면에 대한 재현 등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자의 자백으로 보강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상호 자백한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공범인 갑과 을이 모두 자백하였으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갑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강 증거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백한 범죄 사실의 전부에 대해 보강 증거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해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는 진실성 담보설이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 증거를 요하는 이유가 오판의 방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진실성이 담보되면 오판의 위험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진실성 담보설이 다수설과 판리의 입장을 해당합니다. 보강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보강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대설도 있으나 보강 증거 그 자체만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보강 증거가 아닌 실제 증거라 할 것이므로 보강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임의적인 자백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력만 있다면 족하다는 상대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백 보강 법칙 위반의 경우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에 따라 항소 이유가 되며 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의 이유가 되며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재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과 관련하여 그 의의와 보강을 요하는 자백, 보강 증거의 요구, 자격, 공범자의 자백, 범위 증명력 위반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9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